원자재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해서 일명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은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정창래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제가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답을 좀 드릴 건데, 소액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내 집 마련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현실을 직시를 해야 돼요. 사실은요, 지금 내 집 마련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서울에 보면요, 지금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이요. 자, 우리가 서울에 지금 한 해 필요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략적으로 4만 5천 가구에서 4만 8천 가구 정도를 한 해 필요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지는, 요 정도로 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년도에 이제 거의 맞아 떨어졌다가 21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올해는 더 떨어지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좀 올라왔다가요. 내후년이 문제입니다. 아예 입주 물량 바닥이에요. 입주 물량이 없어요. 가뜩이나 서울에 분양가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입주 물량마저도 없다라는 거는 내 집을 마련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아파트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금 신규 아파트 공급을 촉진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신규 아파트 공급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정비 사업은요, 철저하게 조합원들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되는 철저한 민간 사업, 즉 조합 사업입니다. 지금 뭐냐? 우리가 민간 사업이라는 거는 민간의 이익이 발생을 해야 그 사업이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비 사업 자체도 조합원의 이익이 어느 정도 개런티가 돼야, 즉 보장이 돼야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을 보면 사업성 좋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됐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한번 보죠.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층 재건축이 지금 끝났잖아요. 그렇죠? 헬리오시티 예전에 가락시형 5층짜리였습니다. 개포 일대 신규 아파트들 예전에 개포주공 5층짜리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포 쪽에 구반포 일대 예전에 다 5층짜리였습니다. 강남 4구로 불리는 강동권들도 고덕주공 재건축 다 5층짜리였어요. 지금 5층짜리 재건축 다 끝났어요. 저층 재건축. 지금 남아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재건축들은요 99% 다 중층 재건축입니다. 아니면 이제 리모델링밖에 안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이 의미가 어떤 거냐, 사업성이 좋은, 즉 사업성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저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일반인들한테 배분할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 저층 재건축은 지금 끝난 거고요. 중층 재건축 시대로 지금 간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는 거를 일반 분양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일반인들한테 줄 수 있는 물량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재개발도 그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재개발도 사업성이 좋았던 뉴타운이나 재개발 이런 사업성이 좋았던 현장들이 먼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거고, 현재 재개발 지역은 남아있는 재개발 지역, 신규로 지정되는 재개발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금 사업성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모아타운이라던가 서울의 노후도 요건이 안 맞으니까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를 해줬잖아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줬다라는 의미는 그 지역에 상대적으로 과거의 재개발 지역에 비해서 빌라 비율이 높은 거예요. 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은 겁니다. 즉 조합원 비율이 높은 거죠. 조합원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뭐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서울에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정비 사업을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일반인들한테 갈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사업비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비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분양가 올라가죠. 분양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도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4, 5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거 출자해서 내가 2, 3억 정도 내가 추가 분담금 생각해서 10억짜리 아파트 받는 구조였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 분담금이 얘가 5, 6억이 지금 나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거 4, 5억 들어가서 추가 분담금 5, 6억 나와서 내가 돈 11억 들어갔는데 주변 시세 10억이야. 진행 안 됩니다. 이익이 안 생겨요. 자, 그럼 어떤 의미냐? 조합원의 이익이 없는 현장들이 앞으로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진행되겠습니까? 진행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과거에는 사실은 건축비가 쌌을 때는 우리가 입지적으로 좀 빠지는 지역이라도 재개발, 재건축 가능했었거든요. 이제는 안 그래요.
왜? 재개발, 재건축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는 민간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입지가 받쳐주지 못하거나, 즉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들은요, 사업 불가능합니다. 자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는 지역들만 남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일반인한테 줄 수 있는 물량은 줄어들었고, 정비사업이 규제가 완화가 됐지만, 그래서 대상지는 넓어졌지만 사실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여러분들, 나는 아파트 청약받을 거예요, 청약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물량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물량들. 자, 거기에다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냐. 잘못된 정책이죠. 자,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면서 이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뭐예요? 시장이 지금 양극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극화? 최근에 보면 그래서 이 희소성 높은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앞으로 새 아파트도 안 나오고 물량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길 원하는데 여기에다가 또 다른 경쟁자들이 또 하나가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즉 외지인 매입 비율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거래되는 양 중에 4분의 1,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4.6%가 외지인들이 매입하는 겁니다. 자, 서울에 앞으로 신규 아파트 물량 없어요. 거기다가 외지인들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요, 보통 월세 살다가, 뭐 베이비 부모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매매로 갈아타는 선순환 구조가 어떻게 보면 가능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비아파트, 뭐 빌라, 다가구, 단독, 요런 지역에서 거주를 하다가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비아파트들이 그러면 아파트로 가기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었거든요. 주거 사다리 역할.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서민 주택 시장이 특히 빌라 시장이 지금 붕괴가 지금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면서 아파트로 가기 위한 발판들이 지금 없어져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현실이 이래요. 예,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저는 서울에 청약받을 거예요. 예, 청약받으신다는 분이 결혼도 안 하셨는데 청약받는데요. 어떻게 청약을 받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 분들은. 예. 지금 거기다가 지금 이 서민주택에 대한 주거 사다리가 지금 붕괴가 돼버리니까 공급량도 줄어들겠죠. 살 사람이 없으니까는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자, 그럼 비아파트 물량 보세요. 빌라 다세대 연립 민허가 물량 보면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는요, 80%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대비 지금 24년도 지금 5월 통계치까지 또 50% 줄어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공급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비아파트들이 공급이 안 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177만 가구, 전체 가구 수가 410만 가구, 즉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비율은 43%예요. 나머지 57%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공급 안 돼요. 즉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공급이 안 되면 언젠가는 또 가격 올라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서울 아파트는 이제 희소한 물건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신축 안 돼요. 어차피 물량도 안 나옵니다. 예. 서울에 내가 가점으로 뭐 자녀분도 많지 않은데 내가 가점으로 받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구축이라도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구축이라도. 예, 지금 거래량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이 터닝 포인트예요. 예. 구축이라도 매입을 하셔야 되고요. 구축도요. 아무 데나 사시면 안 돼요. 입지 여건 따져야 돼요. 왜? 구축도 나중에 재건축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최소한 그래서 강북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시세차익이 보장이 되려면 성북구라든가 동대문 그쪽이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예, 그쪽 쪽으로 해서 이제 이 구축 아파트도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격 126% 룰이 좀 있으면 전세 안정화 대책이 나오면서 현실화가 될 겁니다. 이 현실화가 되는 시점이 빌라 시장이 정상화가 되는 시점이에요. 왜? 서울에는 앞으로 57%, 8%는 계속 빌라에 거주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지금 빌라들은 앞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는 다 멸실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 시장은 다 정상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에서도 핵심 지역인 마포나 용산, 성동 같은 지역들 먼저 개발 이슈가 없더라도 빌라 시장이 정상화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정상화가 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선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역의 빌라들도 여러분들 현장에 다녀보세요. 입지 좋은 지역의 빌라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나는 시드머니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돌아다녀 봤을 때도 엄청나게 많아요.
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좋은 물건들이 많거든요. 뭐 1억 전후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는 입지 좋은 지역의 빌라를 선점하시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 지역이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면 자, 이거는 의심하지 마세요. 무조건 재개발됩니다. 왜? 서울에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없어서 지금 모아타운도 나왔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를 시켜준 거거든요. 근데 내가 투자한 지역이 입지도 좋고 노후도도 막 70%씩 나와. 자,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자, 이런 지역이면 금상첨화죠. 그렇죠? 나는 어떻게 보면 빌라도 정상화되면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데 개발에 대한 압력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로 내 집 마련까지도 소액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지역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서울에서 찾아보시면 널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없으시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집 마련 기회 충분히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